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에 대한 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재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제 전문 분야 중 하나인 온라인상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친한 친구들이랑 같이 있는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비틱질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의 어원과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다가 오늘 팟캐스트 주제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비틱질이 어떤 뜻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비틱질한다는 표현을 잘못 써가지고 과연 고소를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틱질이라는 발음조차 살짝 쉽지 않은 이 단어에 대해서 아예 처음 들어봤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제 커뮤니티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대충 단어가 어떤 뜻인 줄은 알겠는데 그 뉘앙스는 이해가 가는데 어디서 온 말인지가 참 궁금하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이제 저처럼 어디서 왔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뜻인지까지 다 꿰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만, 이제 저도 제 마음은 아직 20대인데 실제 나이는 그렇게 어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좀 아저씨 같은 얘기들을 친구들과 많이 주고 받아요. 저도 이제 막 친구들이랑 편하게 얘기하다 보면 어우, 나 완전 아저씨가 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면 꼰대 같은 생각을 어느새 하고 있다든지, 그럴 때마다 막 깜짝깜짝 놀래긴 합니다. 이제 뭐 그러는 한편 또 아직 마음 많은 20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좀 아저씨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내가 아저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조어라든지 트렌드를 따라가야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제가 진짜 아저씨가 맞는 것 같은데, 한때 뭐 아재라고 하면서 엄청 했죠. 요즘에는 영포티라고 하죠. 정말 아저씨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신조어랄까 유행하는 말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편이거든요. 예민하고. 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또 제 레이더망에 자연스럽게 그런 단어들이 들어와서 제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그 단톡방에서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제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비틱질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단어를 사용한 지가 좀 됐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단어 뜻이 익숙하지 않은 제 나이 또래의 친구들이 있고 뭐 그렇긴 한데, 저도 신조어나 유행하는 말 이런 거를 좋아하긴 합니다. 막 즐겨 쓰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런 단어도 쓰네, 재밌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가 지나고 나이를 먹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든지, 좀 눈살이 찌푸려진다든지, 뭐 이런 단어들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비틱질하다 같은 말은 눈살이 찌푸려지는 단어 범주까지는 들어가지 않는데, 최근에 유행하는 뭐 샤갈이라든지 야르다든지 뭐 이런 거는 조금, 이거는 아마도 제가 못 쓰기 때문에, 제가 쓰기에는 너무나 단어가 조금 영하기 때문에 꼰대 마냥 눈살이 찌푸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뭐 요즘 또 유행하는 단어 중에서 태무인간, 이거는 재밌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태무인간이라는 단어도 잘못 쓰면 또 고소당하기 딱 좋은 단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일세스코 뭐 이런 단어도 봤는데, 일세스코 이런 것도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단어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친구들이 그냥 아예 어떤 단어나 말 가지고 이게 고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좀 해봐라, 맨날 팟캐스트에서 너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소는 걸면 걸리는 게 걸리버가 아니고 고소고요. 자, 여기서 또 아저씨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고소는 걸면 되는 거고요. 기분이 나쁘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기분 상해죄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기분이 나쁘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면 고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고소 자체가 허위의 사실을 기초로 하지 않는 이상은 무고죄나 이런 게 되기가 어렵고, 법리 판단, 가치 판단 뭐 이런 게 들어가는 부분이라면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그냥 고소를 하면, 제가 나한테 태무인간이란 얘기를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고소를 하면 됩니다. 그 태무인간이라는 단어가 모욕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1차적으로 수사관님이 판단을 하실 거고, 수사관님이 송치를 하면 이제 검사님이 판단을 하실 거고, 이게 어떻게 정식 재판까지 넘어가면 판사님도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근데 이제 공소사실이 참 웃기게 되겠죠. 이 모욕죄,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는 공소사실 자체가 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일단은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닉네임으로 어떤 글을 올렸는지 이게 이제 공소 사실이 되는데 그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뭐 어디에 글을 남겼는데 수사관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뭐 펜코 아이디 뭐 되게 민망한 닉네임을 수사관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거 쓰시는 분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당황하죠. 저 얼떨결에 네라고 하면 이제 수사관님이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내용의 댓글 썼는데 맞죠? 이제 그때부터는 좀 위기 의식이 발동을 합니다. 아 이거 내가 썼다고 순순히 인정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수학이 너머에서 한숨 소리가 푹 나면서 아, 일단은 오셔서 조사를 받으셔야 되니까 언제 나오실 수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사 일정을 잡죠. 이제 그러고 나서 저한테 오시는데 아이 잡아떼서 뭐 하겠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잡아떼겠어요? 수사관님도 다 알고 연락을 하는 건데요. 고양이가 썼다 이런 얘기는 할 수도 없고요. 해서는 안 되고요. 뭐 이 아이디를 누군가 친구가 빌려갔다? 그럼 어떤 친구가 빌려갔는지 얘기를 해야 될 거고요. 아, 이 아이디가 해킹당한 것 같아요. 어디 사이트 보면은 커뮤니티 아이디 거래되고 그러던데 제 아이디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까지 하려면 댓글이 남겨진 이력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커뮤니티 아이디를 왜 사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 아이디로 마음 편하게 막 욕하려고 사겠습니까? 아니죠. 보통 이제 이런 아이디 거래되는 거는 여론을 호도하거나 아니면 특정 뭐 핫딜 게시판 같은 데서 조금 바람잡이 하려고 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이제 뭐 특정 사이트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뭐 가정을 해보자면 저도 몰라요. 근데 가정을 해보자면 그나마 이제 아이디를 사서 하려는 행동을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거에 쓰려고 아이디를 사가지. 누가 막 정치 게시판에서 다른 사람이랑 싸우려고 아이디를 사겠어요? 이제 그런 주장은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냥 이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정말 쌍욕을 썼으면 어떻게든 합의를 하시고 이제 표현이 조금 애매하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확실하게 다투시고 그런 식으로 가셔야죠. 근데 이제 나는 약이 오르고 화가 났는데 무혐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혼자서 어떻게 해보겠다? 네, 화이팅입니다. 이제 저는 이런 상담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혼자 하겠다는 분들을 굳이 설득하지 않아요. 그리고 혼자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저는 진짜 건이 아닌 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뭐 특정 연예인의 대량 고소 사건. 정말 그 연예인이 억지로 고소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연예인이 맡긴 법무법인에서 그냥 싹 긁어가지고 무지성으로 고소를 했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혼자서 그래도 가실 수 있으면 가보세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경찰서 처음 가보니까 불안해서 좀 같이 가달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결국 저는 여러 운동선수분들 그리고 연예인분들 덕분에 일이 생기고 뭐 이렇습니다. 여기서 막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제가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긴 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일을 맡겨주진 않으셨는데 결국 돌고 돌아서 저한테 일을 주시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죠. 아,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좀 띠껍게 들리신다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뭐 조금 더 확장한다면 방송이나 신문 기사에 얼굴 까고 나오는 사람들 상대로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마세요.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이렇게 시켜주는 꼴이 됩니다. 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표현 수위가 그렇게 세지 않은 경우에는 또 변호사랑 같이 가길 원하시고 제가 봤을 땐 이거는 합의를 하든지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제대로 진짜 법리적으로 다투든지 사실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보다 합의하는 게 100번 낫긴 한데 모욕 명예훼손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감정이 걸려 있어서 내가 벌금을 내고 변호사 비용을 쓸지언정 쟤랑 합의는 못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아 나 그거 몇백 받아봤자 나한테는 푼돈이다 뭐 이러면서 합의를 안 해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에 합의를 어떻게든 시도를 해서 이끌어내는 게 변호사의 역할인 거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아, 절대 합의 안 해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민사소송 안 하지 않거든요. 나 돈이 중요하지 않다. 그 몇백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나중에 형사사건이 끝나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하세요. 이 사람 괴롭히려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민사소송 뭐 소장 송달 받고 뭐 이러는 거는 스트레스일 수 있죠. 근데 이제 변호사 선임해서 적당히 대응하면 어느 시점 이후에는 사실 스트레스가 아니거든요.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렇게 형사 고소를 당하고 형사처벌 받고 막 이런 것까지 된 다음에 민사소송을 당하는 거는 의외로 그냥 변호사한테 맡기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형사 처벌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위자료 청구가 일부 인정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근데 그 액수 자체가 어차피 크지 않을 거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신경 쓰기 싫으니까 "이 사건 좀 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제가 종종 받습니다. 이런 경우는 소송 제기하는 쪽만 더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에요 사실은.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닌데 스트레스까지 받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합의를 하는 게 100번 나은 상황이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만큼 그렇게 억울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제대로 다퉈야 되는데 혼자서 어떻게 해 보려는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인정을 안 하고 본인 생각을 그냥 변호사 통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다 그대로 전하거나 제가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랑 결이 맞지 않으면 다른 분 찾아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 얘기를 하는 게 결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귀찮아서 이런 게 아니고 저야 그냥 그 얘기를 그대로 전하면 편하죠. 근데 그 얘기를 굳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되는데 그 얘기를 하기를 원하고 인제 이런 경우에 어차피 결과는 뻔히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어떤 얘기를 하지 않아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는 게 싫어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해 보고 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거절을 하는 편입니다. 아마도 제가 그런 거 다 받았으면 이런 거 녹음하고 있을 시간도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이제 제가 변호사 지인들한테 "아 오늘 누가 찾아왔는데 나랑 안 맞아서 돌려보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전형적인 비틱질에 해당하는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비틱질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또 삼천포로 얘기가 빠져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다음 주에 내키면 다시 비틱질이 뭔지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또 다음 주에 다른 생각이 비틱질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떠오른다면 혹은 제가 더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재가 떠오른다면 그 소재를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비틱질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그런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